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월 14일에 시행됐었던 비서 1급, 그쵸? 우리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비서 1급 사무정보관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사무정보관리, 네, 가끔씩 보면 사무정보관리 문제가 되게 조금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문장이 맞냐 이런 약간 한국어 시험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현실에서 절대 쓰지 않는 말들 있잖아요. 절대 쓰지 않는 말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히려 쓰는 말들을 좀 해주거나 내가 뭔가 시사상식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좋을 텐데 좀 점점점 문제가 나오는 그 형태를 보게 되면 현실에서 쓰지 않는 말들이 막 점점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6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63번. 상사는 우비서에게 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레이블을 작성할 때 수신인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네.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주주하고 기억이 되어져 있고 상공상사 김철수 부장 이러고 니은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NCA 국제연구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 귀하, 누구님 이런 부분들이 각자 맞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벌써 보면서부터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런 말들을 잘 안 써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드리면 1번, 2번, 3번 그쵸? 4번 여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번에서 내가 좀 쓴다 이러면 귀하 그쵸? 그 다음에 2번에서 뭐 귀중 정도? 3번에 보면 귀중, 님, 귀하 그쵸? 이렇게 세 개를 좀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님이나 귀하 이 정도 쓰죠. 그런데 이게 각각이 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뜻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주, 그쵸? 주주라고 되어 있으면 우선은 이제 제위라는 보통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신으로 뭔가 전하게 될 때 뒤에 주주님 이렇게 쓰지 않고요. 주주 귀하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보통 쓰게 되냐면 제위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위라는 말은 뭐냐면 구어체는 아니에요. 네. 말을 할 때는 주주라는 부분, 주주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문어체로 서신에 쓰게 될 때 주주 제위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주주 여러분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주주라는 말 자체에는 주주는 한 명이 보통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이라는 말 특히 구어체 아니죠. 문어체로 말하는 주주, 제위 이렇게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옆에는 제위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상공상사 김철수 부장 누구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이고요. 보통은 김철수 부장 님 이렇게 쓰는 말할 땐 님이라고 하지만 보통 귀하라는 말 그쵸? 여기서 수신인 부분에 말을 하게 될 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어체로 쓰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문어체로 보통 작성하게 되는 게 보통 이게 되는데 구어체가 안 들어오겠죠. 문어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공상사 김철수 부장 귀하라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든가 서신에서 상대방을 높여가지고 이름, 그쵸? 직함 뒤에 붙여 쓰는 말을 보통은 귀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 귀하라는 말은 문어체에서만 쓰지 구어체에서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어체를 묻는 것이지 구어체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CA
국제연구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NCA 국제연구회라고 되어져 있는데 주주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였었고 김철수 부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었었고 국제연구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체, 기관, 그렇죠?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다가는 보통 귀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거나 물품을 받게 될 여러 가지 단체, 그 다음에 기관, 뭐 업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름 바로 뒤에 쓰게 되는 말이 귀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편지나 서신, 그러니까 문어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상급자에게 하게 되는 혹은 이제 전체에게 하게 되는 아니면 기관에게 하는 말들은 조금 기억해 놓는 것이 좋아요. 비서로서 우선은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일반 사람들은 활용하시지 않을 단어들도 사실 상당 부분 사용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인 절대 다수는 문어체로서 여러분을 뜻하게 되는 제위. 그 다음에 김철수 부장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말하고 단독적인 한 사람을 이제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장 귀하. 그 다음에 연구회는 기관. 그쵸? 단체, 뭐 업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귀중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장 귀중 이러면 완전 틀린 거죠. 뭔가 되게 높인 것 같기는 한데 완전히 말 잘못하게 된 거. 전에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무슨 금융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었어요. 금융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신입사원들 뭐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막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완전히 좀 이렇게 벙쪘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랬었던 게 있어요. 국정원? 근데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국정원이라고 했는지 금융감독원이라고 했는지 기억도 못했어.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을 쓸 때 쓰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에 그분이 약간 그 신입생들 교육할 때 조금 위험 있게 했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사람이 속된 말로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괜히 차라리 그렇게 말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어려운 말 쓰려고 막 그랬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쓸 게 아니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갑자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지금 1번에 보시면 기억에 가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귀. 그쵸? 가귀라는 말은 뭐냐면요. 진짜 이 말은 안 써요. 저는 이 말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같은 경우가 뭐냐면 전형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주, 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주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절대 다수를 얘기할 때 편집글에선 제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구어체로 쓰게 될 경우에는 가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귀라는 말은 이제 그 여러 사람들, 여러분 뭐 이런 말을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누가 주주 가귀님 이렇게 말해요?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누가 말해? 나는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귀라는 말은 앞에 여러 사람들 높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한자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냥 가귀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말이 여기 있냐면 좌하. 그쵸? 좌하라는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 편지 쓰실 때 받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라 어떤 대표 자하. 그러니까 어떤 대표한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러면은 어떤 대표 자하. 이래가지고 쓰는데 이 단어도 정말 쓸 일이 없고 심지어 내가 썼어. 이 단어를 썼는데 상대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게 뭐예요? 그거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약간 욕을 먹을 것 같고 이 단어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사용할 일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비서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용어 이 뒤에 어떤 단어를 붙이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시험 문제에 대한 빈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6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63번 문제 푸는데 옛날에 저희 회사에 그 팀장님이 좀 생각이 나면서 저희 팀장님이 여자 팀장님이셨었는데 그 여자 팀장님이 되게 좀 세고 약간 무서운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무서운 스타일이었는데 그 팀장님이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래서 6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기억을 하셨을 경우에는 현실에도 이제 몇 개의 단어들 같은 경우는 쓰실 일들이 있고 만약에 쓰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비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최소한 비서 문제에서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63번 문제 그 지칭에 대한 부분은 문어체냐 구어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2017년도 1회에 시행되어졌던 비서 1급 사무정보관리 문제였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어떻게 보면 나오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금융감독원, 네, 국정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슬플 때 웃어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2017년도 5월에 시행되었었던 비서 1급 문제 사무정보관리 문제였고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